여러분, 지금 통장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통장 속 숫자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며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통장 속 그 숫자가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할 때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돈이 아까워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댄 적은요. 바로 이 순간들이 우리의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통장 속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이며 갑작스러운 위기가 와도 괜찮아. 나한테 이만큼은 있어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왜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나거나 반대로 생각해 봤자 뭐가 달라지나 하며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막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답이 아니라 현실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현재 통계청과 국민연금연구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월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적정 생활비입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혼자 사시는 분이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월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월 250만 원,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쉬시며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반응이 오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준비는 더 늦어지고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왜 현금성 자산이 중요할까요? 현금성 자산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입모아 말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첫째, 긴급 의료비입니다.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집수리,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조 같은 것들이 나이 들수록 필요해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등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도감이야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몇십 몇백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이 잠을 설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는 다시 건강을 해치고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난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연금만으로 괜찮으실까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월 70만 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낸 분들도 대부분 100만 원 초반 수준에 그칩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도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나요? 연금 140만 원을 빼면 매달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약 35만 원, 부부는 두 분 합쳐 5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연금, 예적금, 부동산 등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즉, 국민연금이나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생활비인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25년 현재도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추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분들도 앞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받지 않는 분들은 더 적게 받거나 더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에서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의 기본 토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금은 집의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기초 위에 벽과 지붕이 있어야 집이 되듯 연금 위에 현금 자산과 생활 계획이 더해져야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노후는 그나마 괜찮아. 집값도 올랐고 최악의 경우엔 집을 팔면 되잖아. 맞습니다. 집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약 4억 원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네요. 집이 4억인데 하고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4억 원짜리 집에 사는데 당장 병원비 200만 원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비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 수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느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리면 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부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금액으로 주택연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평생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 제도입니다. 집을 팔 필요도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 집에서 마지막 날까지 평생 살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령 내가 오래 살면 집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3억인데 내가 4억을 받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1억은 국가가 대신 냅니다. 반대로 남은 돈이 있으면요. 그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현실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가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달 약 89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1년이면 168만 원, 10년이면 1억 680만 원입니다. 6억 원 아파트라면 어떨까요? 매달 약 178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2,136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연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먼저 가셔도 부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매달 89만 원 받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먼저 가셔도 남편은 그대로 매달 89만 원 받습니다.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죽을 때까지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부부가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89만 원씩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총 1억 6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89만 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5년이 더 지나 아내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집값은 3억이었죠. 1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됐습니다. 만약 반대였다면요. 받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다면요. 집값보다 5천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이 경우 자녀가 5천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알아볼까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나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먼저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 집 물려받아도 팔아서 자기 집 사는데 보탭니다. 그럴 거면 부모가 살아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째는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꼭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처럼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빨리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면 기다렸다가 팔아서 이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면 굳이 주택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리합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노후에 분명 좋은 제도지만 내 형편과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결정 전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말고도 현금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억 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3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면 연이자로 월 75만 원, 원금 외에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69세 박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집이 작아져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관리비도 줄고 청소할 곳도 적고 오히려 편해요.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운사이징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 차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 3억 원의 목돈이 노후에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주거비가 확 줄어듭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도 적고 재산세도 더 적게 냅니다. 셋째, 생활이 편해집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공과금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통장에는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1억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준비가 늦어서 불안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60대, 70대 분들도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작은 저축 습관입니다. 무슨 저축이야? 벌이도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작 1,4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갑자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5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나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구나. 이 안도감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저축할 돈이 없는데요. 라고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자동 결제에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가입해 놓고 까먹고 계속 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도 그렇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직원이 정해준 쓸데없이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핸드폰 청구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금제만 바꿔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보험도 꼭 점검하세요. 암보험을 3개씩 들어놓은 분도 계십니다. 중복 보장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매달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돈을 그대로 오 여사님처럼 저축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이 함께 든든해지는 현실적인 안전망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작은 수입원 만들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수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30만 원, 4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탱해주는 숨통과도 같습니다. 72세 이 선생님도 동네 시니어 클럽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지만 월 32만 원을 받습니다. 일 나가는 날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사람 만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때 참 행복해요. 이 선생님의 얼굴엔 활력이 돌았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만 원 내외, 사회 서비스형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니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안정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이 정도면 큰일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안심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십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밤에 잠을 설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별 안정 역치라고 부릅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누군가에겐 충분하고 누군가에겐 부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으세요?
반대로 무엇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우선형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70세 강 여사님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각인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강 여사님은 퇴직금 전부를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도 최소한으로 하셨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아끼셨습니다. 대신 통장에 7천만 원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는 주저없이 받으십니다. 이분에게는 이 7천만 원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지원형입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큰 도움은 못 줘도 급할 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야 해.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손주 교육비, 자녀 주택 비용, 급한 일 생겼을 때 도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가 중시형입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비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사업하느라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통장에 6천만 원을 확보해 두시고 매년 200만 원씩은 여행비로 쓰십니다. 이분에게는 이 여행이 곧 삶의 활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은 60대, 70대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으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 1억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선입니다. 그 금액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노후 설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막연함보다 나는 이 정도면 되는구나라는 명확함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은 얼마짜리인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걷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합니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